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지금은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올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 긍정적이지만 앞으로가 이제 궁금하다는 올해 전장 사업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전장 산업 잘 선택했죠. 저는 그래서 LG전자의 미래를 정말 저는 밝다. 오늘 모신 분은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떻게 이번 주를 좀 시장을 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이 좀 거침없는 흐름들, 특히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거침없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장이 썩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서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테마주들이 워낙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주라는 게 이게 4월 달 들어서 움직였던 테마가 아니라 빠른 건 2월부터 움직인 테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은 3월부터 움직인 테마가 움직이면서 거의 끝물에 가까웠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사료, 비료, 그 다음에 뭐 수산, 건자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움직였었습니다만 지수는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만 먹자거 별로 없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대체적인 시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주 중반에 어떤 초반에 약간 좀 흔들림 이후에 오늘 좀 얘기를 들여다보면 반등을 나타냈죠.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이젠 굵직한 대형주들이 떡하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더 어려워질 거다. 이제 개별 종목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형주가 안 움직일 땐 개별 종목이 움직이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굵직한 대형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개별 종목이 더 못 움직입니다.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되신 분만 하는 영역이고요. 그렇고 나머지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좋죠. 대형주를 움직이게 되면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어떤 오늘은 또 중요한 날이 지나고 나면 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오늘 장세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이제 하루 간격으로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다들 깜짝 놀랄 정도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뭐 LG전자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꿈쩍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들 이제 잠정 실적 좀 나오고 중하 순서부터는 이제 확정 실적들이 나오겠죠. 삼성전자, LG전자도 이번 달 안에 확정 실적이 나올 텐데 저는 이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삼성전자, LG전자 개별적인 이슈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달 초면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들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8시 40분 저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방송 중에 있었고요. 김민수 대표랑 같이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중에 있었는데 실적이 빵 터졌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75조 대비 77조? 좋다. 이거는 뭐 좋다. 근데 영업이익을 보니까 13조 예상했는데 14조처럼 와우! 그랬어요, 속으로는. 이게 매출의 2조 증가한 거랑 영업이익 1조 5조 증가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50% 성장한 거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서프라이즈를 불렀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그리고 LG전자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게 이제 어제 벌어졌던 일이죠. 어제 벌어졌던 일이고, 근데 삼성전자가 왜 꿈쩍을 안 했을까? 저는 꿈쩍을 안 할 거다에 한 80% 마음을 걸었고, 그래도 약간이나마 플러스를 내주고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플러스도 못 내고 밀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원래 기대감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이제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1분기 이후에 변화가 모색되는 게 많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 급등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탄하게 흘러가는 상황이다라면 1분기 실적에 우리가 놀랬을 텐데, 지금은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올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 긍정적이지만 앞으로가 이제 궁금하다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앞으로가 궁금한 거죠. 그런 건데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급등한 게, 오늘 LG전자 여러분들 아침만 하더라도
LG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보시는 분은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쏟아졌는데 전부 다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전부 다 목표 주가를 하향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외국과 기관들이 쌍끌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특히 기관은 뭐 보니까 아주 많이 샀네요. 쌍끌이가 들어왔어요. 이제 저는 이게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둘 다 어쨌든 실적은 이제 과거 실적으로 보죠. 근데 미래를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했던 증권사들의 논조를 보면 백색가전에 대한 어떤 원자재 가격 급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판매 둔화 이걸 목표로 했어요. 근데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제목을 딱 보니까 전장산업, 그러니까 전장사업, 그러니까 LG전자가 이제 미래 먹거리를 미루고 있는 전장사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실체가 안 잡히는 내용,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진짜 언제까지 전장사업 울고 먹을래?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EBS 증권의 리포트 제목이 그겁니다. 올해 전장 사업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아주 좋은 뉴스네요. 그 저는 거의 꽂혔습니다. 제가 2020년에 그때 8.15 나오기 전입니다만 다른 방송에서는 카카오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2021년에 LG화학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미래 먹거리 위해서 투자를 막 하고 있었다가 그 때문에 적자였기 때문에 10만 원, 만년 10만 원이었다가 흑자 전환되면서 70만 원까지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배터리에서 적자를 계속 누적하고 있는 걸 화학에서 돈 끌어오다가 딱 흑자 전환되니까 결국 물적 분할해서 회사를 잘라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LG전자도 지금 이제 뭐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 휴대폰 잘라내고 다양한 잘라내고 백색가전은 뭐 쏘쏘하다 하더라도 결국 미래 먹거리를 봤던 데서 결국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 LG전자.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더군다나 이거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어제 바닥을 찍었고 올해 계획 좋고요. 여기서 외국 기관 들어왔고요. 오늘 윗골이 안 달았고요. 거래량 분출했고요. 이거는 저는 뭔가 터질 것 같습니다. 반전의 계기가 이미 마련이 됐다.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공부가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그분들은 이런 데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장사업 흑자는 그 의미도 모르시니까 지금 거래량 뭐 근데 여러분들 LG전자 차트만 놓고 한번 보시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LG전자의 차트를 놓고 보게 된다면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LG전자는 이름을 지우시죠. LG전자는 이름을 지우시고 그다음에 이 차트를 놓고 보면 차트가 지금 바닥은 일단 찍었죠. 바닥을 찍었다는데 동의하시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분출한 구간을 보면 여기서 거래량 분출한 밀렸죠. 이거는 매집이 아니죠. 이것도 거래량 분출해서 여기서 밀렸기 때문에 매집은 아니죠. 근데 이거는 뭐로 보이죠? 매집. 완연한 매집으로 보이죠. 그리고 주체가 누구죠? 외국인과 기관. 그렇게 본다라면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땡큐죠. 완전 바닥 찍었고 바닥에 대한 징후가 여실하고 여기에 외국인 기관들이 끌어올렸고 윗골이 안 달았고 여기에 전장 사업에 대한 어떤 이제 스토리 저는 LG전자 올해 제 왼팔 한번 걸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걸지 마세요. 무서워. 왼팔 한번 걸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뭐 그래도 2년 동안 맞춰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2년 동안 뭐 카카오라든지 LG화학 맞춰왔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LG전자 올 연말에 왼팔 한번 걸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 연말에라고 말씀 이제 끊으셨는데 네. 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연말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는 이런 거죠. 지금 LG전자에서 여러분들이 바랄 게 뭐죠? 특별히 없어요. 특별히 없는데 이제 LG전자가 주가가 좀 차트를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요 15만 원대에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면 이제 그러는 거죠. 야 LG전자가 뭐 자율주행차 만든데 자동차 만든데 이게 흑자가 난데 이익이 얼마인데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벌써 여기서 놀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시작. 보통 우리가 이런 거죠. LG이노텍 같은 경우 그렇죠. LG노텍 이때도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20만 원대 이제 우리가 차트를 좀 당겨보죠. 이 차트에서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었고 이게 언제냐면 2021년 하반기예요. 2021년 하반기 때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었고 자율주행에서 모르는 거 없었고 하지만 그 LG노텍에 대해서 이제 이런 주가 형태에서는 야 과연 되겠어? 언제 되겠어? 라고 하죠. 근데 주가가 이런 모습을 뽑아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자 LG노텍 이제는 미래 먹거리야. 얼마 이익 나? 어디까지 성장할 거야? 그치. 스토리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기 전과 오르고 나서의 그 평가가 네.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갖고 지금 여기서 사냐 마냐 고민하시지 말고 이걸 갖고 사냐 이건 오늘의 컵이네요. 정말 이쁘네요. 이걸 갖고 사냐 마냐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두렵죠. 이 차트를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
두렵죠. 그렇죠. 이건 두렵죠. 이건 확신 있으신 분만 할 거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이것을 왼팔을 건다라는 게 자, 8.15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때 말씀드렸습니다. 요때 8.15에서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왜 이랬냐면, 추천할 대용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방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때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렇지만 용기 있는 자들을 사시면 지금 얼마죠? 몇 배가 났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들 항공우주에 대해서 항공우주 얘기하잖아요. 이때 털고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재무제표를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볼 수 있는 건 재무제표고요. LG전자 볼 수 있는 것도 재무제표고요. 그렇다면 가치 투자자는 뭐죠? 남들이 안 볼 때 그 가치를 보고 들어가서 재무제표 믿고 기다리면 결국 남들이 다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 재무제표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주들 많이 올라가죠. 네. 통신주들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통신주는 감가상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통신주가 보여요. 감가상각. 그러니까 통신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5G 시대에 따라서 투자가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면서 가입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감가상각을 배우신 분들은 보여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갔다는 것도 감가상각과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먼저 기업들은 뭘 하기 위해서 선제 투자를 하죠. 대표님도 지금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라든지 이거에 대한 투자를 하죠. 네. 그러면 이 비용, 지금 이제 사무실도 옮기신 지 지금 한 몇 개월 되셨는데 사무실 옮기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거 하면서 그때 당시는 이익이 안 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로 한 거죠. 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됐고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익은 어떻게 되죠? 우하향이 아니라 J커브를 그리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우장대 산업이 갖고 있는 매력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원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매 판매점 같은 경우 다이소 같은 경우 그건 박리담회라고 그러죠. 다이소 같은 경우는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이런 중우장대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어떤 고정비를 커버하고 나면 이익은 퀀텀 점프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게 LG 화학이고요. 저는 LG 전자에 대해서 왼팔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상승을 강하게 기대하시는데, 근데 그 LG전자 같은 경우, 네.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전장 사업인 거죠? 전장산업 미래 먹거리고요. 그리고 LG전자에 대해서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전장산업 하고 있는데 전장산업 구광모 회장이 어떻게 보면 양자시잖아요. 양자셨고 고 선대 회장의 어떤 LG가의 어떤 그 풍토 때문에 되는데 선대 회장이 LG 그거를 선언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신년사를 쳐보시면 그러니까 LG 그룹 신년사를 쭉 보시면 우리의 미래는 전장산업에서 선언한 이후에 이게 다 이제 그쪽으로 개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부터 제 뇌피셜인데 제가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친부모가 아니라 양부모 입장에서 물려받았다라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가풍을 보면 선대 회장의 유지 오죽했으면 그 정몽구 회장이 정주영 회장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그때 남들 다 욕할 때 왜 현대사옥을 10조 주고 샀겠습니까? 그건 그 아버지가 그랬잖아. 다 모으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모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선대 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미래 먹거리도 맞는 거고. 현대차는 이제 논해치는 LG전자가 나갈 미래. 지금 휴대폰 팔아서 안 된다는 건 미리 잘랐죠. 백색가전 하지만 팔아서 백날 팔아봤자 거기죠. 전장산업 잘 선택했죠. 저는 그래서 LG전자의 미래를 정말 저는 밝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LG전자 오늘 6% 이상 상승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상승은 그럼 다음 주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 너무 짧게 여기서 단타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묵직하게 그냥 장 담그듯이 묻어두시면 연말에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차 소장님이 또 팔까지 거시니까. 왼팔 걸었습니다. 왼팔 걸었고요. 예. 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제가 연말에 LG전자 팔아가지고 8.15 모니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벤트로 커피 쏘기 이런 거. 그래요? 네, 제 돈으로 연말에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팔 자를게요. 아니, 너무 끔찍해. 오한마 갖다 놓고. 우리는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한마 갖다 놓고. 소유권은 우리가 갖는 것 뿐이지. 출연료 없이 이런 거. 네. 자, 지금 어쨌든 이 전기차에 대한 네. 그 부분 이것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네. 앞으로 그 주도주는 이쪽 방향에서 나오지 않겠냐 결국은 이런 얘기가 많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장
사업과 자율주행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 게 한 몇 년 됐죠? 언제 자율주행 우리가 오나요? 자율주행.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크게 회자가 된 거는 네. 최근 1, 2년인 거 최근 1, 2년이라 하더라도 자율주행 관련된 애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저도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상암에 이제 방송 때문에 가는데 거기는 보면 가끔 이제 서 있어요. 자율주행 뭐 시험차 이렇게 서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 자율주행 언제 들어오죠? 언제 들어오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언제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차를 산다라는 건 그거죠. 특히 차라는 재화의 특성이 교체 시기가 와야 교체를 하지. 지금 내가 차를 타고 있는데 이 차 한 2년 탔으니까 버리고 자율주행으로 바꿀 거야. 그런 요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차는 성능이 좋아서 4, 5년 타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 이상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교체 수요와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기차도 침투율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거고 자율주행이 오면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도 고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자율주행차 나는 이제 휴대폰 김민희 대표 항상 저 그래요. 형님 저는 자율주행차 무조건 살 겁니다. 뒤에서 오락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는데 오락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다 입력을 하죠. 사람이 튀어나오면 브레이크를 밟아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만약에 계산을 해서 미끄러져서 저 사람 칠 것 같으면 핸들을 꺾어라. 근데 옆에 사람들이 군중이 있어. 그렇지. 그러면 꺾으면 이 사람들이 죽을 거고 직진하면 이 사람이 죽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판단을 내리죠. 그렇죠. 꺾다가 뭐 하든 안 되면 내가 벽을 들이받든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윤리와 관련돼서 상당히 어려운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일단은 입력을 해놔야 되니까. 입력을 해놔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사람을 쳐라 아니면 우측에 있는 사람을 쳐라 뭔가를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결정을 해놓 걔는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을 우리가 미리 해야 되고요. 그건 이제 법률적으로 져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업을 좀 제가 왜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을 이제 생각할 때 구분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전기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량이 이제 경량화되고 그다음에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만하고 볼보 트럭 있죠. 대형 트럭. 대형 트럭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도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옆에 딱 니은자로 꺾여가지고 카메라 렌즈가 달려 있고요. 안에 디스플레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건 미래잖아요. 앞으로 나갈 방향이잖아요. 그런 건데 여기서 자율주행까지는 좀 너무 나갔다. 자율주행까지 너무 나갔고 그렇지만 전장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흔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이슈인 것 같아요. 이슈예요, 그리고 맞아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나스닥이 아주 대여 하나 또 상장을 하죠.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속지 말자 자율주행, 속지 말자 애플카. 저는 항상 모토가 겁니다. 예. 이유가 있다면 애플카와 관련해서 저는 항상 욕을 많이 먹어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 나오면 또 욕이 욕이 아니라 댓글이 좀 여러분들의 의견이 달리실 텐데 근데 저는 취미 우리 차 소장님 취미 네. 욕 먹는 거. 욕 먹는 거. 예. 근데 그 애플카를 저는 항상 근데 애플카 관련 이슈들이 올랐던 거 다 제자리예요. 그렇죠. 다 제자리예요. 애플카 저는 뭐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종목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기업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지나가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북미 고객사에 납품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언론에 발표된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증권방송에서는 다 이게 테슬라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근데 왜 걔네들이 뭐 A라는 기업이 테슬라에 납품하는데 왜 A라는 기업이 북미 고객사에 납품한다고 그럴까요? 그건 테슬라의 요청일 겁니다. 테슬라가 우리를 밝히지 마라. 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그럴 일이 없죠. 우리가 테슬라에 납품한다라는 것도 홍보가 좋은데. 그러니까 결국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부품을 납품하는 A 기업도 테슬라에 납품한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지금 어느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공식적으로 애플에 납품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협업 관계를 해서 애플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우리가 납품한다? 저는 100% 소설이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한 이슈로 오르는 주식들 우리가 추격 매수하거나 할 때는 그렇죠. 좀 조심하자. 네. 예. 그런 것들 따라가셔서 여러분들이 흥분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